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간밤에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이 또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하락 조정이 끝나가는지 오늘의 특징주와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동향을 확인하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주식을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400억 정도면은 뭐 큰 물량을 매수하는 건 아닌데 매도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제 의미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이 좀 달라졌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 매도하는 부분은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양호하고 코스피도 양호한 수급이다.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000계약 정도, 2,600계약 정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만 이미 선물 매수는 어느 정도 쌓여 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옵션 동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좋은 거는 딱 하나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콜옵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뭐 이게 1순위고 2순위로 치면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차라리 풋옵션 매도라도 강력하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콜은 매수고요. 풋은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풋옵션을 거의 뭐 100억 정도, 좀 전에 100억이었는데 살짝 조절을 하고 있네요. 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강력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그토록 원했던 수급 중 하나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마감까지 유지되는지 봐야 돼요. 이제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해서 수급 동향이 옵션 동향에서 조금 의미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게 마감까지 유지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100억 이상 했는 200억 매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하방향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없어진다고 무조건 상승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만큼 계속 질질 흘러내리지는 않겠죠. 내려와도 다 복구된다는 뜻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전일 말씀드렸듯이 이 아래 구간으로 이 기존에 있던 하락 추세 구간 안쪽 밴드로 이렇게 개파락 나온 것은 불안한 요소이다. 이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되니까 한 79,000원 위쪽으로 좀 유지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장 초에 이제 갭상승 이쁘게 나왔고 거의 한 3% 정도의 상승세에서 지금 살짝 꺾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내려왔다 보시면 돼요. 마감까지 해서 아랫골을 조금 달아서 마무리해 주면은 하이닉스는 우려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소가 됐다. 그리고 우려감이라고 해도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73,000원, 75,000원 사이 구간 주면은 오히려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구간 혹은 신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큰 우려감을 갖고 있진 않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거는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11만 5천 원 계속 뭐 앵무새처럼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오전장인데 뭐 벌써 전일 거래량 정도 됐죠. 전일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11만 5천 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 가능성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워낙 약했어야죠. 뭐 반등이 나와도 11만 5천 원에서 계속 걸릴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걸리고 워낙 약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주주분들을 생각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가까지 해서 거래량 좀 더 실어주고 11만 5천 원을 좀 넘어가면은 좋겠네요. MSC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G 관련주들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KMW가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내년도를 노린다면은 슬슬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MW랑 오이솔루션이 기존 대장주였죠. 그래서 오이솔루션도 보면은 역시 대장들이 먼저 할 일을 해주고 있죠. 5만원 위쪽으로 회복해주면서 KMW 오이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먼저 빠르게 뭐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내년에 좋아지는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5G 관련주들은.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는 내년이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 활성화되고 내후년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통신업계 계시는 분들이 좀 기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설치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보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안정화가 되려면은 저도 한 3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울 도심뿐만 아니고 저기 지방 모든 전국적으로 다 봤을 때예요. 예,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NH 프라임 리츠, 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점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섣부르게 이런 종목을 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신규 상장 종목 자체를 건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룽투 코리아, 최근에 게임주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도 좀 관련이 있고 하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좀 개별주의 급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7,400원, 7,500원 구간, 요 구간 현재 상한가를 못 들어갔으면 오늘 오히려 매도를 했어야 되는 구간인데 잘 해줬습니다. 7,500원 조금 여유있게 보시는 분들 한 7,400원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탈하면은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대창, 요즘에 정치 테마주도 하나씩 이제 골라오고 있는데 대창 같은 경우는 서원이랑 관련이 있죠. 자, 서원이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이제 급등한 다음에 좀 쉬고 있는데 이 서원이 이제 대창은 서원의 자회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주요 주주의 최대 주주의 이제 33% 서원이 보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엮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종목까지 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이구산업이 있는데 앞에 이낙연 관련주였다면 이건 황교안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과거에 이제 국일신동 쪽으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국일신동 그 손인국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죠. 근데 전 대표이사라서 굳이 이 종목까지 또 타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그만큼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는 동문이야라고 했는데 동문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타고 가서 자회사 혹은 관계사 혹은 주주 지분 이런 부분까지 보면서 시장이 돈을 넣으면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돈이 그렇게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데 쏠리는 자금들이 다시금 다 주도주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도주 조정받는 쪽을 잘 골라서 기존에 많이 언급드렸습니다. 그 중에 잘 선택하셔서 매집을 하시면 된다.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적이다. 자, 경남제약 같은 경우 거래 정지됐었는데 이제 상장 폐지 될 뻔했죠. 근데 상장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첫날 거래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굳이 매매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경남제약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레모나? 레모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2015년에도 과거 보여드리면은 2015년도에도 주가가 한번 이렇게 널뛰기 하면서 급등한 적이 있죠. 이때 중국인들이 레모나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때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다 이렇게 날아가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슈가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다행히 상장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명성 TNS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요 17,000원, 17,000원 위쪽에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 17,700원 정도 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 이탈하면 당연히 여기는 매도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릭 스미스 이 종목은 8만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는 8만원을 살짝 이탈하고 있죠. 여기 이탈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르게 8만원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된다. 지금 요렇게 이탈하는 거는 기분은 나쁘다. 근데 한 3일 안에 회복해주면 좋고 5일 안에만 회복해줘도 괜찮고 한 2주 걸리면은 밑에서 조금 고생하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해서 밀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임상 결과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오염된 결과 때문에 문제가 됐죠.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이제 이 헬릭 스미스야말로 임상 지연 얘기가 HLB에서 나왔던 임상 지연 얘기가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내년에도 이미 임상 3상 VM20 PAD도 발표가 있고 하니까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만 보는 거지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이 매매할 종목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슈가 강한 종목을 보시는 게 낫겠죠. 이건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자율등락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어제 반등한 건 좋은데 125,000원 이 구간 안쪽으로 빨리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은 이렇게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인 공간이라 현재는 내려왔다고 슬퍼할 거 없고 어제 올라왔다고 굳이 환호할 필요도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